저희가 보여드린 사례는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나이, 평소 질환, 치료 시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궁금한 게 회전근개 같은 경우 이 손상 범위가 작을 때 치료해야 또 아무래도 좀 치료 효과가 더 좋은 좋죠. 거겠죠. 그럼요. 작을 때 치료하면은 이제 간단하게 치료를 해도 되고, 이게 이제 더 진행이 되면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이렇게 뼈에 있으면 이렇게 가서 붙게 되는데, 예. 이 붙는 부위가 이제 해지거나 약해지는 거를 회전근개 부분 손상, 똑 떨어지면은 이제 완전 파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똑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여기에다가 어떤 치료를 해도 핌스 치료를 포함해서 주사 치료 무슨 좋은 거 먹고 해도 이 부위가 원래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이 당기는 힘이 있어가지고 이게 더 안으로 이제 딸려 올라가게 되고, 처음에는 크기가 조금밖에 없다가 시간 지나면 더 시간 지나면 완전히 안으로 딸려 들어가게 되고, 처음에는 이게 살코기처럼 약간 말캉말캉한데 이게 안으로 이제 완전히 딸려 들어가면은 움직임이 없으니까 육포처럼 굉장히 살이 딱딱하게 변합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뜯었을 때는 잡아 당겨가지고 내시경으로 그걸 다 꼬맬 수가 있는데, 이게 안쪽까지 딸려 올라가면 아무리 잡아 당겨도 이게 다 뜯어져가지고 꼬매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어깨는 뼈가 노출이 되면서 계속 망가지고, 그로 인해서 되게 고통스럽고, 그때는 이제 인공관절까지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완전 파열은 똑 뜯어지면은 그때 얼른 꼬매는 게 좋고, 이렇게 완전 파열이 검사를 해봤더니 어깨가 아파서 완전 파열이다. 그럴 때는 아무런 고민하지 말고 바로 꼬매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게 또 보통 이제 학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한 6개월 정도는 경과를 봐라. 그리고 이게 이 상태로 멈추더라도 통증이나 기능적인 거에 문제가 없는 경우들도 있다. 그러면 충분히 치료를 해보고 결정해라 하는데, 이 틀어지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해서 그냥 그게 유지되거나 좋아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조금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틀어진 경우는 우리가 수술 봉합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환자분들이 겪는 경험 중에 힘줄이 이렇게 뜯어지기 전에 오히려 더 아프세요. 예. 부분 손상일 때 더 아프고, 이게 오히려 탁 떠 버리면은 오히려 덜 아픕니다. 마치 이제 힘이 쭉 계속 이렇게 해서 약해져가지고 힘을 못 받다가 툭 뜯어지면 이제 힘이 싹 사라지니까 아픈 게 덜한데, 우리가 여드름 같은 거 이렇게 골마가지고 터지기 전에 되게 만지면 아프다가 터지고 나면 이렇게 시원하잖아요. 마치 이게 찢어지려고 막 할 때가 더 아프고, 찢어지고 나면 오히려 덜 아파집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깨가 상당 기간 아프다가 갑자기 안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이게 아프던 게 이제 나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러다가 또 몇 달 지나니까, 더 아파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병원에 갔더니 이미 그때는 많이 찢어져 있는 경우들이. 그래서 이게 어깨가 아프다가 좀 나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진짜 좋아져서 안 아픈 건지, 아니면 힘줄이 뜯어져 버리면서 잠깐 일시적으로 안 아프다가 이게 이제 땡겨 올라가면서 어깨가 망가지면서 더 아파지는 건지, 그 단계에 들어선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깨가 상당 기간 아프다가 안 아프면은 진짜 좋아져서 안 아픈 건지, 아니면 나빠졌는데 일시적으로 안 아픈 건지도 봐야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완전 파열이다 그러면은 수술로 봉합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좋고, 그러한 케이스들보다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힘줄이 약해져서 거기서 염증이 생기고 굳어지면서 아픈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병원에 가시면은 수술 안 하고 우리가 비수술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증상이 나타나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덜 손상됐을 때 받아야 치료 효과도 좋고 파열도 막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회복 속도도 더 빠르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회전근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근데 완전 파열이 아닐 경우에 핌스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핌스 치료는 완전 끊어졌을 때는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 내시경으로 거고요. 봉합을 하는 게 맞고, 왜냐하면 그게 뜯어진 경우에는 계속 더 진행이 되고, 거기다 어떤 치료를 해도 안 되고, 이제 그 전에 완전 뜯어지기 전에는 부분적으로 뜯어지겠죠. 처음부터 완전히 뜯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약해지다가 뜯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약해지면서 염증이 생길 때 본인 몸에 통증이 오면은 그때 이제 바로 병원에 가는 게 좋고, 그때 이제 가게 되면은 내가
힘줄이 살짝만 다친 건지, 부분층 파열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안쪽에서 해져 있는 건지, 약간 벗겨졌는지, 갈라졌는지, 구멍이 났는지, 얇아졌는지, 아니면 염증 때문에 부었는지, 다양한 형태로 이제 부분 손상은 생기고, 부착부에서 힘줄이 뜯어진 경우가 아닌 부분 손상 같은 경우에는 다 핌스 치료로 우리가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은 뭐 단순 근육통이나 이런 거는 뭐 시간 지나면서 좋아지기도 하지만 잘 안 낫는 것 같다. 그리고 옛날에 아프다가 이번엔 더 아프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옛날에 아파서 치료했던 것들 치료하고 좋아졌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치료했는데 안 낫거나, 밤에도 아프거나 이러면은 꼭 한번 병원에 가서 어깨 상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에도 여러 종류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단순히 어깨 통증이라고 해서 같은 또 치료법이라든가 같은 뭐 질환이라는 거 느낄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 이제 파열의 종류에 따라서도 분류도 다양하게 해놓고 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보존적 치료, 뭐 비수술 치료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파열이 아주 조금 있는 경우라고 하면 부분 손상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비수술 치료, 거의 어깨가 아픈 환자의 한 90%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뜯겨진 경우, 완전 파열인 경우가 이제 한 5%, 10%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방치가 되면은 안쪽까지 이렇게 힘줄이 딸려 올라가면서 어깨 뼈가 완전히 이제 헛돌게 되는 이제 광범위 파열이 되고,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힘줄을 아무리 당겨서 그때가 되면 당겨서 꼬매려고 해도 힘줄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안 당겨지고, 그럼 이 위를 이제 인공인대를 대서 덮어주거나 아니면 뼈를 잘라내고 인공관절을 넣거나 이렇게까지 이제 병을 키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깨가 아프면은 첫 번째는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정확하게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어깨 상태를 보는 검사 방법이 뭐 엑스레이도 있고 초음파도 있고 MRI도 있는데, 엑스레이는 이제 뼈만 보는 거기 때문에 뼈가 뭐 부러지거나 빠지거나 아니면 어긋나거나 뭐 자라나거나, 아니면 석회 같은 거는 뼈가루 성분, 석회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엑스레이상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는 엑스레이만 보면 되고, 힘줄의 손상을 보려면은 최소 초음파랑 MRI를 해야 되는데, 초음파는 한 4cm 정도에서 6cm 정도까지 볼 수가 있고, 더 깊은 곳은 보기가 어렵고, 또 뼈 밑에 가려진 손상 같은 경우는 초음파가 뼈를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려진 이제 손상은 또 발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힘줄이 손상이 됐는지는 초음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지만, 정확하게 보려면 이제 어깨 안에 힘줄, 인대, 뼈 뭐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MRI 검사를 한번 하는 게 좋고, 엑스레이상에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해도 그건 뼈에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 힘줄이랑 이런 데 관절에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픈 지가 얼마 안 됐고 다쳐서 그런 거면은 엑스레이만 찍고 봐도 되고요. 아픈 지가 오래됐고 계속해서 불편하면 최소 초음파, MRI까지 해서 어깨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그거에 맞춰서 판단해서 치료를 해야지 치료 시기를 이제 놓치지 않고 잘 치료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핌스 치료 얘기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핌스 치료의 사례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여자분이 어깨가 아픈 경우들이 많고요. 남자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51세 된 남자 환자분이시고, 이제 회전근개 힘줄에 손상이 생기면서 어깨에 염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 가지고 어깨가 잘 안 움직이고 굳어진 경우죠. 뒤로 돌려보세요 했더니 이제 허리춤까지밖에 팔이 안 돌아가고, 그다음에 회전근개 힘줄이 뿌옇게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왼쪽 아래 그림 보면 지저분하게, 거기가 밧줄로 치면 밧줄이 약간 뜯어지려 이렇게 이제 부풀어 오른 것처럼 약해진 경우죠. 완전히 끊어졌으면 이제 수술하지만 이제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니까 이제 우리가 비수술 치료하는 거고, 핌스 치료를 하셨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면 그 부위가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서 색깔이 진하게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어깨 움직임도 좋아지셨고, 밤에 아픈 거 좋아지고, 이분도 이제 남성분들은 다 이 나이 때 되게 일 열심히 하시는 시기잖아요. 이분도 너무 아픈데 좀 치료를 좀 잘 받고 싶은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도 일하시느냐고 못 내고, 또 다른 뭐 치료를 하다 보면은 뭐 다른 병원 갔더니 뭐 뼈도 좀 자라나왔기 때문에 갈아내고 힘줄도 약해졌으니까 못 견딜 테니까 아예 떼가지고 다시 꼬매주자, 이 얘기를 또 들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보조기를 한 2달 하셔야 되는데, 보조기 2달 하면 이분이 팔을 써서 일을 하시는 건데 팔을 못 쓰니까 당장 일을 이제 직업을 잃게 되는 상황까지 생기니까
이제 또 남성분들 가장이고 이러니까 일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깨 참으면서 계속 지내셨던 거예요. 근데 참다 진짜 이제 밤에도 아프고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밤에 너무 아프니까 잠에 이제 누워서 자야 되는데 누우면 아프니까 뒤척이다가 깨고 해서 나중에는 이제 앉으면은 좀 아픈 게 어깨 아픈 게 덜해지고 앉아서 잠을 자니까 잠도 이제 깊게 못 자고 낮에는 계속 졸리고 그러네요. 피곤하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런데 이 핌스 치료를 했더니 이거는 뭐 일을 쉴 필요도 없고 하던 일 그 다음날 바로 할 수도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에 아프던 게 2, 3일 지나서 바로 좋아지니까 환자분이 너무 두 가지에서 제일 만족하셨어요. 밤에 아프던 게 없어진 거랑 그리고 자기가 일을 계속 하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전에 다른 치료할 때는 효과가 없던 게 이번에 이 치료하고 나서 효과가 좋았던 거. 이 두 가지를 제일 고마워하셨던 그런 치료가 사례가 되겠고요. 요분도 보시면 요분은 이제 그 55세 여자 환자분이시죠. 그러네요. 네, 팔을 올려보세요 하는데 절반밖에 안 올라가고 왼쪽 아래 MRI 상에서 힘줄이 이렇게 하얗게 약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치료하고 나서 2주 있다가 이제 병원에 오시는데 2주 있다 오면은 이제 그 전이랑 비교를 해드려요. 각도를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그리고 MRI 간단하게 찍어보는 걸로 해서 약해진 힘줄이 튼튼해진 거 확인하고 2주 만에 환자분이 2주 전에 이 사진을 보여주면은 아 내가 저랬어요? 이러면서 깜짝 놀라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족도도 높으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자기가 아프던 사진을 딱 보여주고 이번에 찍었는데 보니까 확 달라지는 걸 보고 본인이 아 옛날에 저 웃으세요. 막 약간 뭐 허탈한 웃음 같은 거 뭐 그래서 뭐 아 옛날에 저랬구나 하면서 지금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각도 좋아지고 아픈 거 좋아지고 이제 뭐 제가 여러 차례 사진 보여드리니까 MC분께서도 보시면은 하얀 되게 부분이 달라지는 것 달라지는 같아요. 게 눈에 이제 예. 보이시죠. 그래서 저렇게 환자분들도 쉽게 이해하시고 또 본인이 아팠던 이유들을 알게 되고 치료를 하고 앞으로 이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제 치료하고 나서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들 좋아지고 있고 수술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일상적인 일을 계속 해도 된다. 그동안 본인이 아팠던 거 안 움직이는 거 밤에 아프던 게 좋아진다. 이런 이제 큰 장점을 수술하지 않고 하는 비수술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핌스 치료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심리적 같습니다. 부담도 덜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술보다는 비수술이라는 것이 더 그럴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이제 전신 마취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수면 마취합니다. 그러니까 위내시경 같은 거 하면은 수면 마취 하고 나면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언제 한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주사가 대신 많아요. 한 15개 되는데 맨정신에 그걸 맞으라고 해도 못 맞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깨를 부분 마취를 합니다. 주사 맞는 데만. 예. 그러니까 치료할 때도 안 아프고 수면하니까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하루 정도 있으면 다 풀리니까 하고 일상적인 생활로 바로 복귀해요. 그래서 환자분의 치료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그런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